발표를 하기 잠시 앞서서 제가 지금 슬리퍼를 신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오후 2시쯤에 백병원 근처에 있었는데 그때 폭우가 너무 많이 와서 신발을 버릴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정말 무사일생으로 슬리퍼를 신고 돌아왔습니다. 못 돌아올 뻔했었는데 수업을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시간이 밑에 보시다시피 지금 35분이에요. 제가 50분까지 최대한 끝낼 수 있도록 빠르게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첫 주에 원장님이 보여주신 고갱의 제목 밑에 있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어디로 가는가? 이거는 고갱이 모든 걸 포기하고 타히티에 가서 원시에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고뇌하면서 만든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18세기 정도, 18세기에서 19세기 정도인데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는 21세기죠. 그렇다면 이것의 그림을 저는 좀 꼬아보았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우리는 어디까지 왔는가? 지금 그래서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더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D 프린터를 앞서서 성형할 공부를 당시 마이크 없이 할게요. 앞서서 세계사 공부를 잠시 정말 간단하게 해볼게요. 저 양은 무엇일까요? 참고로 유토피아를 쓴 마이크 무어는 이런 말을 했죠. 양이 인간을 잡아먹는다고.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엔클로즈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엔클로즈 운동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엔클로즈 운동이란 이제 영국이 기계가 발명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이때까지 소작농에게 땅을 빌려주고 임차료를 받았어요. 근데 임차료를 빌려주는 것보다 양을 키우는 훨씬 돈이 많이 되죠. 그러면 소작농들 전부 다 쫓아냈어요. 소작농들은 어디로 갈까요? 도시로 갔습니다. 거기에 도시에서 매우 저렴한 임금 노동자가 돼요. 그래서 이게 산업혁명의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 영국이 가지고 있던 무한한 식민지, 또 하나는 농촌에서 도시로 온 아주 저렴한 노동자들. 이 두 가지 조건이 합쳐져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죠. 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은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매우 많은 사람의 실업자가 생겼고, 매우 많은 사람의 저임금 노동자가 생겼고, 매우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혁명, IT 혁명이라고 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100명이서 할 수 있는 일을 컴퓨터 만들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99명은 다시 한번 누게 되죠. 잘리게 되고 또 재교육을 받지 않는 이상은 어디에도 취직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지금. 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3D 프린터를 제3차 산업혁명이라고 했습니다. 왜 3차 산업혁명이라고 했는지 지금부터 4가지 이유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정말 간단한 단추인데 여기 옆에 이어폰이 줄이 꼽히는 게 보이시죠? 진짜 이거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도 볼 때 생각했는데요. 저도 가방에 이어폰 넣을 때마다 줄이 꽂아서 줄 푸느라 많이 고생하는데 이러한 경우 모두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이러한 것을 조금이라도 덜 막아주기 위해서 3D 프린터로 사출 성형을 한 거예요. 사출 성형이 무엇이냐면 원래 제조업에서는 금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금형이 무엇이냐? 틀을 만드는 거예요. 이 틀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막대한 돈과 시간이 들어가요. 근데 3D 프린터는 이러한 막대한 시간과 재화, 기계를 완벽하게 생략해 줄 수 있는 신의 도구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제가 영상도 많이 준비했는데 여러분의 시간 소중하니까 영상 볼까요? 제낄까요? 보여주세요. 그러면 시간이 늦어질 텐데 괜찮을까요? 알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도쿄 외국의 오다와라 씨. 대기업 직원이었던 미야기 씨는 간결한 형태의 종이형 스탬프를 폴로 설계하고 개발하며 사업에 뛰어든 인물이다. 생산 관리 판매도 다 혼자서 했다. 누군가 1인 기업을 만든 것이다. 스탠드를 개발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것은 자신의
자신의 디자인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형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프로토타이핑에 많은 시간과 돈이 들었다. 例えば、これは、塗装する前のものですね。塗装する前のものだったり、でこれは別の色を塗装してみたりとか、いろいろ条件を変えて試作をしていった上で一番いいものを、量産するに至った。 어떤 프레임이 최적의 형태와 질감을 갖는지를 찾아내기 위해 무려 100개가 넘는 시제품을 만들었다. 미묘한 차이지만 본인이 만족할 때까지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스위치를 포함한 기타 부품의 시제품 생산은 3D 프린터를 사용했다. 시간과 비용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이익이 생겼다. 최근 그는 두 번째 제품인 스마트폰용 무선 충전기를 판매 중이다. 이 제품의 개발 과정에서는 3D 프린터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たくさんの部品を試作するには個人ではコストがかかりすぎてしまうんですね。なんですけれども 3D プリンターを使うと非常に短い時間でできて、それから安くできるので、たくさんの失敗をしながらでもクオリティを上げていけると、低コストに試作を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に 3D プリンターが非常に活用しました。 두 번째인데요. 앞서 10분 정도 설명하셨던 분이 말씀하셨던 크라우드 펀딩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소개가 많이 안 돼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정말로 정착했거든요. 이 크라우드 펀딩이 무엇이냐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내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데 자본금이 없어요. 그럼 한국에서는 그냥 사업을 접고 그냥 생업으로 다시 돌아가겠죠. 미국은 그게 아니에요. 내 아이디어 정말 좋다.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올려요. 일단 올리면 보는 그 투자자들, 일종의 소액 투자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아이디어가 좋으면 뭐 1달러든 10달러든 100달러든 투자를 해요. 그래서 좀 뉴스 많이 보신 분들이랑 킥스타터라는 사이트를 접했을 텐데요. 이거 크라우드 펀딩 이 사이트인데, 거기 3D 프린터라는 품명으로 검색을 해보면 여러 개의 투자를 받는 항목이 있어요. 그 중에는 299달러, 즉 우리나라 돈은 2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 20만원짜리 3D 프린터는 100만 달러를 모금액을 받기 위해 올렸는데요. 3일 만에 3만 명 투자했고 350만 달러를 투자받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내 아이디어만 좋다면, 여기 나이 있으신 선생님들 좀 계실 텐데 3억을 받기 위해서 대출이자가 한 달에 얼마가 나갈지 계산을 해본다면 정말 매우 큰 메리트가 아닐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의 수수료는 4%에서 6%거든요. 3억을 대출했을 때 보통 대출금리 8%로 잡으면 한 달에 못해도 몇백은 뱉어내야 돼요. 그 몇백을 뱉어낸다는 거는 내가 벌었던 돈에 잘하면 진짜 절반 이상을 뱉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 먹고 살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정말 획기적인 시스템이고, 이게 가장 잘 만든 매체는 지금 3D 프린터라는 겁니다. 이 영상은 제가 말했던 거 그대로라서 넘어갈게요, 진짜. 그리고 넘어갔던 또 다른 이유가 이 사진 한 장으로 설명이 되거든요. 쉐이프웨이즈라는 사이트에서 어떻게 3D 프린터와 내 아이디어가 합쳐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있으면 CAD 프로그램으로 도면을 만들어요. 이 도면을 쉐이프웨이즈에 보냅니다. 그럼 이 쉐이프웨이즈는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줘요. 그리고 이 3D 프린터 출력된 걸 내가 바라볼 수도 있고, 아니면 쉐이프웨이즈 안에 있는 장터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한테 팔 때 드는 저렴한 수수료를 떼고 거의 94% 정도를 내가 먹는다고 보면 되는데, 이 94%로 부업이 될 수도 있고 생업이 될 수도 있는 이러한 아이디어 시장이 정말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이거 왼쪽 사진은 제가 전등록증을 생각하는 부분 포토그램인데, 각각의 개인화를 시킬 수 있는 3D 프린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장님이 둘째 주에 수업하셨다는 내용 중에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처음에 마케팅이라는 것은 대량 생산, 소품종을 대량 생산했습니다. 그러다가 소비자의 니즈가 많아져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3D 프린터는 이 두 가지의 장점만을 가져와서 다품종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립니다. 이거는 영상을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단순한 개인적 취미를 넘어 3D 프린팅을 이용한 사업자들도 늘어났다. 프린터의 성능이 좋아지고 재료가 다양해짐에 따라 그 활용도가 넓어졌기 때문이다. They are absolutely wearable. I've been wearing them all weekend. This is an example of what I've been wearing. This has flexibility to be able to go with the structure that you need. At the same time, it's bendable, so that it's healthy and natural for your feet. 기존 대량 생산 체계에서는 불가능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틈새 시장을 3D 프린터가 열고 있다. If you just want normal shoes and you're a size 7, go buy the shoes from your shoe store. If you have problem feet, if you have like triple narrow feet or really long feet or bunions on your feet, then custom shoes are as unique as anything you can design. And 3D printing this hyper customization at an affordable price, that's where we come in. 3D 프린터의 가격이 낮아지는 것도 대중적인 참여와 관심을 촉발시켰다. 시간이 없어서 생략을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인데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3D 프린터의 정수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꿈꾸는 모든 것을 실현시켜줄 도구입니다. 이거는 영상 간단하게 보고 설명드릴게요. 구글은 내년 1월 특별한 스마트폰을 출시할 계획이다. 해당 $50 수준인 이 스마트폰은 전면 2개, 후면 8개의 모듈을 끼워서 사용한다. 레고 블록을 조립하는 것과 비슷한 이 휴대전화의 장점은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손쉽게 개인 맞춤형의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별로 필요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나만의 휴대전화인 것이다. 구글은 이 스마트폰 표준 모듈의 대량 생산에 3D 프린터를 이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3D 프린팅 기업인 3D 시스템즈와 협약을 맺었다. 3D 프린터로 표준화된 각 모듈의 전자장치까지 한 번에 찍어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It will be the kind of mass customization that is high speed, affordable, but also infinitely customizable. And the power of that technology could then be transferred into many fields. It doesn't just have to be for smartphones and for Google. It could be for athletics and shoes, but the ability to create digital factories where the only inventory is the data. 기존의 제조 방식으로는 성립하기 힘든 개인 맞춤형 대량 생산을 위해 3D 프린터를 이용한 새로운 생산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만약 성공한다면 아라 프로젝트는 휴대전화 제조업에 혁명을 일으킨 첫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생산의 탈공장화는 가속화될 것이다. 사실 아이폰이 많이 팔렸던 이유가 무엇일까? 디자인도 있겠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스마트폰의 선구자적 이미지가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 아라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목숨 걸고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몇 개 있는데 그중 하나예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모듈을 꼽는 구조인데요. 앞에 있는 것도 자세히 보셨으면 모듈이 2개가 있어요. 액정 위에 카메라가 있었는데 카메라도 필요 없으면 안 달아도 돼요. 뒤에 배터리도 내가 2개가 필요하면 배터리 모듈 2개 꼽으면 되고 또 자이로스코프가 필요 없으면 자이로스코프 빼도 돼요. 카메라든 자이로스코프든 뭐 배터리든 그 밖에 와이파이든 내가 필요한 모듈만 딱딱 타서 하면 되는데 중간에 있던 그 베이스가 3D 프린터 꼽는다고 했죠. 우리나라 돈으로 25,000원입니다. 모듈 값이 편의점에서 팔 텐데 일단 계획상으로는 3만원이에요. 모든 모듈 다 꼽아도 30만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내가 원하는 모듈로만 선택하니 구글 핸드폰 프로젝트 아라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만 핸드폰이죠. 누구도 따라할 수 없어요. 왜냐? 내가 원하는 모듈만 뽑았으니까. 이거 정말로 전 보고 정말 진짜 이런 시대가 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계획대로라면 내년 상반기에 미국 시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SKT나 KT나 LGU 플러스들이 목숨을 걸고 막을 것 같다는 예측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집 수입해서 하지 않는 이상 아마 못 올 텐데 이렇게 커스터마이징된 것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구조가 3D 프린터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고, 이건 이때까지 생각은 했으나 너무나도 많은 자본금이 필요하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하이 리스크를 지고 있었어요. 그냥 안 팔리면 전부 다 재고가 되고, 재고가 된다는 거는 단순한 재고 이상이죠. 왜냐하면 창고의 임차 비용을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이 건물 이 정도의 창고에서 임차료를 한 달씩 5억씩만 낸다고 감안해 봤을 때 반년을 못 팔면 30억의 추가 손해가 또 발생하죠. 3D 프린터로 대표되는 디지털 공장에서는 이런 게 없습니다. 동영상 마지막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런 디지털 공장, 디지털 팩토리의 유일한 재고는 데이터일 뿐이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좀 빠르게 지나갈게요. 시간이 좀 많이 돼가지고. 근데 위에 보면 예수라고 하죠. 손이 없는 아이를 위해서 3D 프린터로 예술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비싸요. 사실 병원이랑 관련되면 안 비싼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3D 프린터를 뽑으면 딱 199달러예요. 이게 20만원? 좀 넘죠? 뿐만 아니라 Not Impossible이라는 비영리 단체에서는 아프리카가 내전 지역이 많기 때문에 지뢰를 밟아서 손이나 발이 없는 어린이들이 많아요. 그 어린이들이 손이나 발이 없다는 것은 꿈을 뺏어간 거고, 꿈이 없다는 건 개인적으로 생명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 프로젝트는 3D 프린터를 통해서 그 어린아이들에게 새로운 꿈을 주는 겁니다. 100달러. 그리고 이 병이 단체가 빠지더라도 그 현지에 있는 대학원생들과 박사과정들이 기술을 이미 배웠기 때문에 100달러, 199달러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계속 예술을 공급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이 밑에 보이는 수술과 관련된 의료 산업도 그런데요. 사실 암이나 백혈병 이런 저희가 또 보지도 못한 희귀병들은 수술할 수 있는 의사들이 적어요. 그냥 엄청난 하이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 또 환자가 죽으면 책임을 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좀 초짜 회사를 집어넣으면 매우 큰 비난이 쏟아지겠죠. 하지만 3D 프린터는 이러한 말기암이라고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말기암 환자의 CT를 3D 프린터를 통해서 완벽하게 재현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초임의사도 완벽까지는 아니겠지만 훈련을 통해서 바로 수술에 투입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겠죠. 또한 이 기웨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D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하고요. 또 성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딱 두 개가 있는데, 프로젝트 하나와 이거 미국 나사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우주선 안에서 3D 프린터가 사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우주선에서 3D 프린터가 가능하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보급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사실 나사 하나 빠졌다 하면 그 다음 보급선이 올 때까지 어디도 못 가고 기다려야 되겠죠. 하지만 3D 프린터가 있다면 그런 걱정은 없죠. 왜냐? 뽑으면 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뽑고 바로 고치고, 또 먹는 것도 보급을 계속 받아야 돼요. 하지만 3D 프린터에서 음식을 뽑는 3D 프린터인데, 음식을 뽑는 재료만 들고 있다면 죽을 때까지 3D 프린터를 통해서 음식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니까. 네, 이거는 이 텍스트는 책에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렇게 3D 프린터는 이게 지금까지 유통되었습니다. 제조자가 열심히 물건을 만들죠. 유통업자에게 맡겨요. 그럼 유통업자는 유통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구매를 하게 되는 건데, (3D) 프린터는 제조자가 곧 구매자가 되고, 구매자가 다시 제조자로 변하는 이때까지 유통 환경의 혁명 또는 파괴 또는 이노베이션 이런 걸 가져다 주겠죠. 네, 이때까지 보았던 것처럼 3D 프린터는 모든 사람들이 꿈만 꾸었지만 기술이 없어서 행하지 못했던 것을 이루어주는 흡사 램프의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3D 프린터 시장이 얼마만큼 발전할 것인지는 제가 전문기관의 도표를 좀 인용했는데, 지금 2014년이죠? 2014년인데 5년
5년 안에 5배로 시장이 성장한다고 해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미국에 있는 CSC라는 컨설팅 회사가 3D 프린터에 대해서 도표를 그린 거예요. 이건 맨 왼쪽, 맨 오른쪽, 제 기준은 맨 오른쪽이죠. 여러분 기준은 맨 왼쪽. 지금 가능한 거 3D 프린터. 가운데는 가까운 미래에 될 거. 여기 맨 오른쪽에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될 텐데 이쪽에 보시면 진짜 재밌는 게 많아요. 이쪽에 끝에 보시면 3D 프린터로 비행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비행기 아니고 중비행기.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 갈 때 쓰는 보잉 787이나 A380 같은 거 3D 프린터 뽑을 수 있는 세상이 올 거예요. 그리고 공장도 만들 수 있어요. 여기가 보시면 진짜 재밌는 거 많거든요. 그것도 책에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고요. 저는 이 수업을 통해 여러분께 딱 이 한마디를 하고 싶었어요. 이 3D 프린터는 혁신일까요? 진화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이 PPT를 끝내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면 뭐 한 개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딱 한 명만 제가 물어볼게요. 진화. 왜 진화라고 생각하시는지. 없던 거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기존에 이제 그 1차 산업, 2차 산업, 그 정보통신에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이어져 네, 그렇게 보면 진화가 맞을 수도 있지만 제가 사실 이 PPT를 발표하기 전에 제가 몇 명한테 이 PPT를 보여주면서 마지막 이걸 주제를 물어봤어요. 네가 생각하기에 진화나 또는 혁신이냐. 근데 생각외로 저도 진화가 대답을 많을 줄 알았는데 혁신이라고 대답하는 애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안 물어보고 못 물어보겠지만 여기에서도 혁신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꽤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것도 부작용인데 책 보면 나오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온 것 같은데 제 발표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빨리 주고 왜 우유를 아니 이거 심한 거 아니에요? 강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